근데 땅 사기 전에 1000개 땅 중에서 1000개 땅의 가치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은 좀 달라서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 나홀로 하는 소액토지 투자법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한번 저기 공매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보는 거를 실전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해본 다음에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부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500장을 딱 쌓아놓는 거예요. 이제 등기부 등본 500장 싸면은 내 키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한 목표를 내 목까지 제가 어깨까지 한번 쌓아보는 게 꿈인데 이제 한 요 정도 쌌거든요. 이제 네, 요 정도 쌌는데 이게 언제 목까지 오겠냐. 근데 싼 거 사면은 살 수 있겠더라고. 근데 비싼 거는 또 못 사잖아. 그러니까 빚이 많고 땅이 많은 사람이 빚이 많아요. 땅을 좀 사니까 다 빚 끼고 좀 대출받아서 끼는 거니까 금액이 싼 거는 대출 안 껴도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짜리로 이제 시작한다 해서 제가 타이틀은 잡았는데 일단은 요 땅이 요게 120만 원짜리로 나왔던 땅이거든요. 옆에 있는 그 집 위에 묘지예요. 묘지인데 현재 묘지가 없어요. 묘지 없애고 나왔던 땅이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농지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거는 300만 원 정도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주말에 농장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주말 농장으로 내가 할 건데 이 지역이 개발이 지금 들어간다고 여기 편말 보이죠? 나중에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내가 일단 싸게 사면 손해 볼 일은 없거든. 300에 샀는데 500에 수용 보상금을 받았다. 그럼 일단 200의 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작은만 땅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오늘 할 거는 토지 등기부에 내 이름 일단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고상처리할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한번 느껴보는 거야. 그 주택을 샀을 때랑 상가를 샀을 때랑 그리고 아파트 샀을 때랑 그리고 이제 땅 샀을 때 기분이 제일 다른 게 토지. 그냥 사고 나면 기분이 약간 좋아요. 볼까? 이 등기부에 내 이름 딱 올라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다가 다가구 줘볼까? 다세대 줘볼까? 분양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려면 일단 도심지 땅이어야 되죠. 도시 외곽이면 안 돼요. 그럼 도심지 땅 중에는 보통 평당 얼마 정도 하죠? 여기 강남 말고 강북 쪽에 평당 한 얼마 정도? 이종 일반 주거? 1500 정도예요. 1500인데 다가구를 지려면 몇 평 정도 있어야 될까? 50평. 그럼 얼마 있어야 돼요? 1500이야. 7억 5천이야. 그럼 7억 5천을 내가 사가지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심지 내에서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 외곽인데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장기간이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좀 빨리 팔고 싶으면 지목 변경이나 형지 변경해서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목만 바꿔놓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파리 대책에서 개정이 될 때 뭐를 규제를 많이 했지? 파리 대책에서 규제한 거. 주택만 규제했지 토지는 규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규제를 안 하고 완화하고 있어요. 농업진흥제 해제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고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는 그래도 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등기부 등본이에요. 꽤 썼죠. 이 정도는 이거 좀 약간 뻥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서류도 넣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내가 제일 먼저 강의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농지의 건축이 가능할까요? 이거부터 내가 이 농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땅 사는 목적이 주로 뭐 때문에 사시지? 전부 다 건축하려고 사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농지를 샀는데 건축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표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딱 보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자, 팔이 아프신 분 있어요? 나 팔이 어깨가 오늘 안 좋다 몸이. 없죠 지금? 네. 자, 농지의 건축이 가능할까요? 했어요. 가능하다. 안 들으신 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이 지목이 전, 답, 차, 잡, 대 중에 어디가 건축이 가능할까요? 했어요. 자, 전에서 가능하다. 답에서 가능하다. 차에서 가능하다. 답에서 가능하다. 차에서 가능하다. 잡에서 가능하다. 대에서 가능하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일단 다 들고 있었던 사람 있고 들었다 내렸다 한 분 있죠.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이제 저기 건물이 하나 져 있죠. 이거 농지죠. 농지인데 건물 지어 있어, 안 지어 있어요? 지어 있어요. 네. 두 번째 거. 저기 집 하나 보이죠? 지금 답인데 건축물 전놨어요. 전놨죠? 세 번째 사진. 요 놈도 똑같은 땅인데 얘는 건축이 안 된다고 저한테 경비물건 나온 건데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건축이 안 된다고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세 개 차이점. 도로죠, 도로. 첫 번째 사진 다시 볼게요. 자, 얘 앞에 뭐 있어요? 도로, 아스팔트 돼 있죠. 그럼 100% 도로예요? 90% 도로예요? 100% 도로예요, 100% 도로. 네. 두 번째 사진. 얘 뭐예요? 아스팔트죠. 100% 뭐예요? 도로예요. 얘 뭐예요? 일단 도로 같기는 해요. 도로 같진 않으세요? 도로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게 다음 지도거든요. 다음 지도인데 저 사진에 지금 현재 다음 지도 찍은 차가 마티즈예요. 마티즈 한 대 딱 지나가는 것 같지 이게. 한 대 딱 지나가잖아. 몇 미터 도로네? 1미터 도로예요. 이거 도로예요, 도로 아니에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고 현황상 도로로 쓰이는 거야.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얘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허가 안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저 경매 물건인데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지자체 조례에 여기가 남양주시 조례인데 그 뭐라고 써 있냐면 남양주시 건축조례 그 23조에 국어, 복개하천, 뭐 기타 뭐 등등 있어요. 걔네들이 현황상 도로로 만약에 이용이 돼서 건축 허가가 났거나 신고가 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건물이 하나 있길래 건축물 대장을 뜯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나왔어요. 건축물 대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당해 통로를 통해서 허가가 난 사실이 있는 거지.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이거 허가 나는 땅인 거예요. 아스팔트가 안 돼 있어도.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현황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언제냐? 그러면 이 지자체가 무슨 시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남양주시. 양주시는 이 조례가 없어요. 그럼 양주에서는 이거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세요. 결론부터 할게. 자, 농지에 건축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죠? 제가 아까 지목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지목 얘기한 적 없잖아.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차냐, 잡이냐, 되냐 이걸 설명하고 건축 되냐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가 옆에 있냐 없냐? 도로가 있냐 없냐가 건축하고 가능한 거지. 이게 지목이 혹시라도 요거 전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지목의 뜻이 뭐냐면 지목은 현상을 말하는 거야. 지목은 현재 땅의 현상인데 지금 전으로 써라예요. 전으로 쓰이고 있다. 네, 현상이에요. 현상. 답이 뭐예요? 논으로 쓰이고 있다예요. 근데 내가 현상을 바꿔서 허가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바꿔놨다. 그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 지어놓으면 건축물 뭐가 생기겠네? 건축물 대장 생기죠. 그걸 가져가서 이 사람한테 지목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당 관청에서 실사를 나와요.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축물이 있네. 그럼 현상이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야? 그럼 지목이 뭐로 바꿔도 되겠네? 대는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목이 뭐냐는 상관이 없고 허가가 나냐 안 나냐가 상관이 있는 거지. 이게 지목이 뭐일 때 건축이 가능하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자, 일단 이거부터. 자, A랑 B랑 이 네 가지부터 보세요. 지금 현재 왼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빨간 색깔이라 안 나왔나? 일단 여기 앞에 도로라고 볼게요. 이 앞에가 도로야. 도로인데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어느 토지가 좋을까 하고 하는 거야. 자, A, B, C, D 중에서 선택해보는 거예요. 나는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A를 선택하겠다. A. 자, 몇 명인지 세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넷. 나는 B를 선택하겠다. 나는 C를 선택하겠다. C, 됐어요? 난 D를 선택하겠다. D는 없네? D 선택 안 했지 지금. 지목을 내가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지목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축이 되냐 안 되냐는 뭐에 따른 거예요? 그럼 왼쪽에 도로가 있는 게 뭐하고 뭐네? A씨예요. 그럼 A씨는 건축이 되는데 B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맹지란 말 쓰지 마세요. 아셨죠? 네. 맹지의 뜻이 뭐예요? 눈이 먼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눈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는 이유는 무슨 법상 규정에 따라서 못하는 거야?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하고 도로는 너비 4m 이상 도로 2m 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안전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안전한지 안 한지는 허가를 해준 다음에 불 지르면 돼요. 불 질러볼게. 자, 얘 불 질렀습니다. A 불 질렀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 구경꾼이라고 했잖아. 예. 구경꾼이 와서 신고하면 애가 와가지고 이제 불 끌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럼 얘는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지. 불 질렀잖아. 그럼 내려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불나면 내려야지. 그럼 결론은 얘는 건물 못 짓는 거죠. 뭐하고 뭐는 해도 된다. A하고 C는 허가해도 되니까 요 건축법상 요 도로가 안 보이는데 원래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너비 얼마 이상 도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자에 허가를 해줄 건데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려면 폭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최소 4m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그 도로에 접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A하고 뭐만? C만.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도로거든요. 하나도 도로에 안 접한 게 없어요. 다 접했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 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이 땅을 사겠다라고 선택을 해보는 거야.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나는 1번. 1번, 이거 딱. 1번. 나는 2번. 됐어요. 나는 3번. 응?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 봐봐, 여기. 요거 1번 이거 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공원이에요, 공원. 그러니까 평생 공원을 맨날 가서 달리기만 하세요. 네, 달리기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 너비 봐보세요.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에 몇 차선 도로예요? 3차로면 주간선 도로예요. 주간선 도로면 저쪽으로 어딘가를 가면 신도시가 나오는 거야. 이쪽이나 이쪽 중에 신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도시가 나온단 말은 주진입로란 뜻이죠. 그럼 신도시가 생길 때 주진입로 옆에 있는 농지입니다. 현재는 농지인데 저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면 쟤는 분명히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하이마트.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하이마트 들어와, 하이마트. 하이마트 다음에 뭐 들어와요? 하이마트 옆에 뭐 들어와? 이마트? 삼성프라자 들어와요. 그리고 LG 배트샵? 그거 들어와요. 제일 먼저 신도시 들어가는 라인에 들어와요. 그럼 저 건너편에 뭐 들어올 것 같은지? 주유소, 아까 말했던 주유소. 왜 내가 얘기했냐면 이쪽이 신도시거든요. 이쪽이 신도시니까 여기는 주유소가 못 들어와. 돈이 안 돼요.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그럼 아침에 나가면서 기름 넣으세요? 들어올 때 기름 넣으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은 주유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길 때 들어가는 쪽 라인의 오른쪽이 주유소 부지예요. 왼쪽 라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물건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슈퍼라든지 그런 거 들어와서요. 그럼 여기다가 그 창고형으로 2층짜리 삼성전자 서비스 있죠. 그런 것들 임대 주면 월세 잘 나옵니다. 요 땅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로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돈 좀 많은 도시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뭐 들어서냐면 BMW 매장 있죠.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거 들어와요. 그러니까 땅이 일단 되게 싸고 넓게 해서 차가 들어가서 전시를 하려면 이게 땅값 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번이 제일 나아요. 3번은 저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냥 산일 뿐이니까 경사도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개발 인허가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묻으려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땅을 사더라도 여기 있는 거 박아놔야 돼, 여기다 박아놔야 돼, 여기다 박아놔야 돼. 여기다 박아놔야 알박기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땅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땅 사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래서 땅 파는 거야.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땅을 사면 안 돼요. 처음 살 때 땅은 그냥 내가 1억 있다고 1억짜리 땅 사면 되지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팔려요. 안 팔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누군가가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사도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매로 2억짜리를 1억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에 받았다니 성공했네요 했더니 책 써야겠다는 거야. 실패 사례로 쓸 거라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2억짜리 1억에 샀는데 중요한 거는 팔았을 때 문제. 그게 수익이지
받은 게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1억 주 샀는데 1억 5천에 내놨는데 안 팔려. 2억짜리를 1억에 샀는데 1억 5천, 제가 1억에 샀어요. 1억 2천에도 안 팔려. 1억에 내놨더니 누가 벌도 보지도 않아. 한 8천 하니까 누가 슬며시 온 거야. 그럼 이제 1억 주고 낙찰 싸게 받았는데 8천에 팔면 남는 게 없죠. 근데 2억짜리 2억 5천에 샀어요. 근데 다음날 2억 8천에 판 거야, 그 사람. 그럼 비싸게 오히려 5천을 더 썼지만 3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것도 그날 다음날. 그러니까 경매 받는 날 매매 계약서 쓴 사람이 고수예요. 그걸 2억짜리를 2억 2,500 사서 야 어떻게 이런 걸 쓰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사람은 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샀겠지.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 처음 공부할 때 경매 공부할 때요. 싸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권리 분석해가지고 소멸 이런 거 공부해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한 달만 공부하면 그건 다 해요. 근데 다시 대팔 때가 중요해요. 다시 대팔려면 이왕이면 이거 싸게 샀어. 1억짜리를 한 3천에 샀어. 평생 3천이에요. 근데 가운데 거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수요자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먹힌다고 해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부를 때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부지란 말 있고 대지란 말 있고 필지란 말 있고 지목이란 말 있고 획지란 말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야 상가 부지 좀 소개시켜줘라.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상가. 야 공장 부지 좀 소개시켜줘라. 그럼 뭐예요? 공장. 그래서 목적이 들어있을 때 쓰는 표현이 부지예요. 무슨 목적이 있을 때 무슨 부지 무슨 부지 이렇게 단독주택 부지 뭐 이렇게. 그리고 대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땅 사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건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값어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대지가 제일 중요해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걸 뭐라 그래? 대지하고 대는 같은 게 아니죠. 대지는 뭐예요?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게 대지고요.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행위 가능한 걸 대지라고 그러고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 그걸 뭐라 그래? 대. 올릴 수는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 거야. 허가가 나는 땅은 대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맹지하고 대지 똑같은 놈인데 도로에 붙은 놈을 뭐라 그러고? 대지. 도로에 안 붙은 놈을 맹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우리가 소유권 등록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필지예요. 소유권 등록할 최소 필지에서 101번지, 102번지. 근데 요 1필지는 현상에 뭘로 쓰여요? 라고 할 때 뭐예요? 지목이란 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획지라는 건 이제 도시계획할 때 구획을 나눌 때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거의 건들릴 일 없고 하나 보여야지. 땅 5개 중에 얘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전으로 돼 있고 얘는 대, 얘는 대야. 그럼 이 셋 중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요거 건축 가능합니까? 건축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지목이 전이니까 이거 농지죠. 농지 이외로 쓰는 걸 농지 뭐라 그래? 전혀. 그럼 얘는 농지 전혀 허가가 득해져야 건축이 가능한 거지 건축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지목이 뭐네?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건축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건축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하지. 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잡으세요. 요 놈이 비쌀까요? 요 놈이 비쌀까? 응? 이제부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계산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게 4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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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개별 공시가가 1제곱미터당 여기 5만 원이라고 할까요?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1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얘가 거래된 금액이 2억에 나왔고요. 얘가 2억 4천에 나왔고 얘가 1억에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A 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2억인데 밑에 거는 지금 현재 지목이 대일 뿐인데 얼마가 더 비싸네? 그럼 저기 4천이 비싼 거로 봐야 돼요? 싸게 나온 거로 봐야 돼? 이걸 일단 구분해야 내가 이제 경매나 공매나 물건 나왔을 때 이 금액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니까 내가 팔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 차이점이 뭐예요? 지목이 전이고 하나는 그럼 전을 대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죠. 드는 비용이라는 건 농지 보전 뭐예요?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저거 지목 변경하려면 누구 만나야죠? 내가 이거 작업을 해야 되거든. 지금 작업을 해서 형지 변경해야 되니까 토목 공사하는 애를 설계사무소 만나서 대행 비용을 내야 돼요. 보통 200평, 250평? 250평이면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
300. 대리 비용이 보통 300, 설계 비용까지 다 해서 한 300 드니까 600 정도 나와요. 그럼 일단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600만 원 들어가요. 농지보존 부담금 내야 되잖아. 농지보존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때리거든요. 30%. 30%가 만약에 5만 원을 넘었다. 그때는 5만 원을 때려요. 그럼 봐봐요. 예, 10만 원에 몇 프로를 때린다고요? 30%면 3만 원이네. 3만 원인데 지금 현재 몇 제곱미터예요? 3, 4, 12. 3, 4, 12면 얼마예요? 천천히 할게요. 1제곱미터에 3만 원. 10제곱미터면 30만 원. 100제곱미터면 300만 원. 3, 4, 12.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00만 원이에요. 더하면 얼마네? 1800이에요. 1800인데 얘 지금 현재 전이면 도로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성토 비용이 또 들어가요. 성토 비용들한테 보통 전이 1m 정도 났거든요. 도로보다. 1m 정도 나오면 여기 400제곱미터에다가 높이 곱하면은 부피 나오죠. 그럼 몇 제곱미터가 되네? 몇 세제곱미터? 400제곱미터에다가 1m 곱했어. 부피가 얼마야? 400세제곱이에요. 그럼 400세제곱미터인데 이걸 루베라고 그래요. 400루베. 그럼 400루베인데 우리나라 이제 15톤 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덮어야 돼요. 덮을 때 차가 한 대 오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트럭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잉 올라가는 거. 무슨 트럭이라고 그래? 덤프 트럭. 저거 한 대가 15톤 트럭이 보통 7루베에서 12루베. 루베가 세제곱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루베. 근데 보통은 몇 루베 정도 되는 거네? 10루베 정도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빡빡하게 박으면서 흙을 쌓았다 그러면 12루베 들어가는데 보통 10루베로 보면 한 대당 몇 번이네? 10루베면 10으로 나누면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40대죠. 그럼 한 대당 5만 원 정도 돼요. 4, 5, 20, 200만 원이네. 200만 원. 들어가면 얼마야 이거? 총 얼마야? 2천이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비싸네? 2천이 더 비싸죠. 그럼 이 사람은 작업을 해놓고 2천만 원을 프리미엄을 먹겠다는 뜻이야. 밑에 게 전이었는데 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대를 좋아하니까 자기는 2억 4천에 내놓겠다 해놨어요. 그 중간에 얼마를 먹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때도 1천만 원은 남겠다. 그죠? 1천만 원 이상 남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은 위에 거 사야 돼? 아래 거 사야 돼? 위에 거 사야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현재 2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얘 얼마에 거래돼야 되지? 면적 똑같은데 뭐만 안 붙어 있어요? 다 일반 주거라고 똑같아. 도로가 안 붙었잖아. 보통 맹지는 일반 대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나와요. 시세가. 몇 분의 몇? 기억하세요? 맹지 몇 분의 몇? 그러면 2억 4천에 3분의 1이면 38에 24. 얼마 정도 거래돼야 돼? 8천. 근데 1억에 나왔죠.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야. 2천만 원에 프리미엄 올려놓은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이런 구분이 안 됐는데 뭐 땅을 사겠다. 그러는 거는 처음에 하면 안 돼요. 이게 시세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못 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농지보조 부담금이 얼마 나온다. 성토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게 싸게 나온 거냐 안 싸게 나온 거냐 실질적으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맹지는 인근 대지 가격의 몇 분의 몇. 물론 3분의 2로 내놔요. 3분의 2로 내놓는데 거래를 사람들이 3분의 1 아니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3분의 1로 되는 거야. 볼까? 그럼 이제 건물이 있는 땅은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택지라고 그러고 얘는 건물을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건물 안 지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건물이 없는 땅 이거 대지인데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래서 나 벗었어요 해서 뭐예요? 나대지라고 그래. 얘를 나대지라고 그래. 나대지. 그리고 얘는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맹지인데 건축법 44조 1항을 위반한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이 땅을 뭐라 부르는 거야 이제? 건물이 있어요. 뭐라 그래? 택지. 건물이 이제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나대지. 얘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있어요. 비닐하우스 있으면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응? 비닐하우스.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으라고 배웠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돼? 기둥. 지붕하고 벽. 지붕이 없잖아. 어디까지를 지붕으로 봐야 돼? 여기까지 지붕으로 봐야 돼? 여기까지 지붕으로 봐야 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얘는 공작물이 있는 나대지예요.
이거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물어볼 거야. 이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1번인데 분명히 관심은 있는데 쉽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가 이 법률 문제입니다. 혹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내가 땅이 200평이 있어요. 200평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샀어. 자, 단독주택 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200평 땅이 나왔는데 자연 녹지로 돼 있고 개발 제한 땅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땅 나와서 내가 이걸 1억 주고 샀어요. 도로에 붙어 있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단독주택? 못해요. 무슨 구역이야? 개발 제한 구역은 5년 이상 거주했던 자만 허가가 나요. 거주를 5년 이상 했어야 돼. 엊그저께 산 거잖아. 허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땅을 샀을 때 분명히 저기서 허가가 났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안 난다는 거예요. 법률이 지금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를 또 받으니까 얘는 이제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른 데서 났는데 왜 여기서 안 납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나는 경우는 거기 안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 그 지목이 그 당시 지정 당시부터 되었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개발 제한구에서 집 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건물은 지어놨죠. 그게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근데 불법 건축물이면 뭘 내야 되는 거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1년에 1,200 나오는데 임대 수익이 4,000이 나오는 거야. 그럼 1,200 내고 2,800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발 제한 구역은 무허가 건물인데 문 열면 전부 다 집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창고 대방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창고 대방출이 그 개발용 창고 대방출이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까 그 임대해서 거기다 쓰다가 중간에 이제 그거 다 갖다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관용 창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경우도 많았냐면 미국을 잠깐 갔다가 오는데 5년 동안 갔다 올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기존에 있던 짐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럼 짐을 맡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관을 한 달에 한 달에 50만 원씩 내겠다. 1년이면 얼마죠? 1년이면 그래도 얼마야? 50만 원씩 받아요. 그럼 1년이면 600이잖아. 600만 원씩 내는데 5년이면 이상 얼마지? 5년이면은 6, 5, 30, 3천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차라리 그냥 여기다 맡기고 3천만 원 정도 내고 다시 들어오겠다 그거예요. 왜 갖고 있는 물건이 1억이 넘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임대해 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땅이 있으면 내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속을 받았는데 이거 뭐 하면 좋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땅이 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이 온통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다 해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행강제금 내고 갖고 있는 거다 했더니 할래 안 할래 했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줬어요. 줘가지고 이제 임대를 줬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한테 임대 준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 내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가 행위자 문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갔더니 개발행위 제한 구역이라고 나왔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이거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 묶였다. 이거 좋은 거 나쁜 거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제가 한 1,000명 강의해도 한 명도 없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럼 나한테 뭘 물었냐? 목적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녹지지역인데 보존 가치가 너무 커서 개발행위 못하게 묶어놨대. 이런 땅 사면 돼, 안 돼?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한 목적이 여기 좀 있으면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는데 허가를 해줘버리면 허가 기준 면적이 달라져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3만까지 허가 나요. 주거지역은 1만까지밖에 안 나. 그럼 27,000일 때 허가를 받아놓으면 다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허가 해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허가를 제한한 거예요. 그냥 좀 이따가 용도지역 뭐로 바뀐다는 얘기? 주거지역. 그럼 저런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허가 제한 지역이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목적이 예를 들어 보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하려고 일단 제한해 놓은 땅이면 이건 또 괜찮은 땅 되는 거예요. 칠학지구 지정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칠학지구.
취락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땅값이 3배가 올라가요. 이거 지정되는 순간 땅값이 3배가 올라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건폐율 얼마죠? 여기가 100평인데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예요. 근데 취락지구 지정되면 60%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기존에 몇 평밖에 못 졌는데 100평 중에 20평밖에 못 졌잖아. 근데 지금은 그래서 3배 오른다고. 300평을 옛날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평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60평을 지려면. 이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사례를 봐야 되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지난주 중에 물건 물에 들어왔던 건데 이제부터 네이버 들어가시면 집에 가서 제 이름 하나 치세요. 고상철 치면 여기 카페 두 번째 카페 있을 거예요. 여기 사이트에서 두 번째 보이죠? 클릭하면 여기 이제 토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이트 찾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여기 다음지도 보이죠? 평택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강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뭐 어딜 것 같아요? 강 보이는데 강 아래로 여기가 평택시청이고 여기 팽서구 왼쪽 이렇게 생긴 거 뭐 같으세요? K6라고 해서 미군 기지 들어간 이전 부지예요. 네, 이전 부지인데 이거 보여줄게요. 스카이브로 미군 기지 막 개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땅 옆에 요 땅이 나왔어요. 요 땅 133이라고 되어 있는 거. 133 요 땅이 나왔는데 미군 기지 바로 앞인데 요 땅이에요. 지금 현재 번지가 안정리 118-41 외워주실래요? 118-41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거 찾아볼게요. 여기 일사편리 들어가셔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무슨 일이었죠 이게? 안정 118 안정 118-41 요물건이 나왔는데 용도 지역을 뭐로 보이시나요? 용도 지역? 지금 현재 화면에 이거 떴죠? 이게 뭐라고 떠 있는 거냐면 건축물 정보, 건축물 대장이 현재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떴죠? 그럼 이거 나대지란 뜻이에요. 이게 떴는데 건물이 있다. 무허가 건물인 거야. 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그럼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제시 외 건물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토지 용계 거기서 자,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써 있죠. 저 맨 끝에 무슨 취락지구 됐네? 자연 취락지구 지정됐어요. 원래 자연 녹지면 건폐율이 얼마인데? 20인데 자연 취락지구 지정됐죠. 건폐율 얼마로 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땅값이 올라가야지 당연히. 그럼 개별 공시가 한번 봐볼게요. 60만, 저게 60만 원짜리 땅에 개별 공시가가. 지금 현재 언제부터 확 떴는지 보세요. 자, 9만 원대였죠. 9만 원대였는데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지금? 1년. 저 1년 이후에 쭉 올라가서 갑자기 후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일 많이 뜬 데가 요트다. 2000 몇 년이에요. 2005년에 미군기지 발표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군기지 용산에 있는 거 어디로 옮기겠다. 평택으로 옮기겠다 해서 대출이는 다 수용되고 내리하고 안정리 옆에가 좀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이 이때부터 6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중요한 게 건폐율이 몇 프로밖에 안 나오냐면 60%가 나오는데 지금 108제곱미터죠. 108제곱미터면 30평, 32평. 그럼 32평인데 60%면 3이 6, 3, 18, 18평 짓죠. 20평 정도 건물이 나오면 여기는 일단 창고형 1층짜리 건물 지어도 충분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에 나왔냐면 3억인가? 3억 얼마 나왔더라? 2억이라고 했나? 가격 봐야지. 자, 일단 이거 봐보세요. 요 땅입니다. 요 땅에. 지금 현재 앞에 뭐가 늘어났네? 여기 도로였는데 여기 도로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용되면서 잘렸잖아 다.
그러니까 도로로 늘어난 거니까 도로가 넓어진 거죠. 그럼 이제 도로 넓어졌나 안 넓어졌나는 자, 여기 요 초록색깔 땅 있죠. 초록색깔 앞에 있는 요 땅입니다. 요 땅. 요 땅인데 지금 현재 몇 차선이죠? 쌍방 2차로에서 4차로죠. 근데 이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게 도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2017년 9월달 사진이거든요. 2016년 1월 14년 14년 11년 1차선 도로잖아. 1차선 도로인데 도로 확장한 거죠. 도로 확장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야 돼. 차량이 많아지니까 확장했겠지. 그럼 게이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게이트가 어디냐, 여기 미군기지 게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느낌이 왔어요? 게이트 보이십니까? 게이트 너나 보이지 자식아. 나 게이트 보이세요? 나 보여. 여기 훅 튀어나왔죠? 게이트란 얘기예요 이거. 여기도 게이트야. 근데 여기는 삼거리고 여기는 삼거리죠 여기도? 그럼 차가 나와서 일로 가고 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네가 나와서 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도로를 확장해야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유동 차량 많아지겠네. 그럼 뭘 해도 장사돼요 여기. 그럼 이제 이 시세 얼마인지 한번 봐볼게요. 옛날에 시세 확인할 때 주변에 땅 가격이 얼마냐 어떻게 확인했을 것 같아요? 시세 확인할 때 제가 저 땅을 살 건데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주변에 얘랑 유사한 땅이 얼마에 됐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저기 어디다 물어봤어요? 부동산 전화해서 거기 그 주변에 땅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래요. 와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와서 얘기하면 가는데 시간 걸리고 돈 나가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방법이 등기부등본 뜯었어요. 용도지역, 지목, 대지, 도로, 현황이 비슷한 거 한 10개 딱 찍어요. 이렇게 번지. 10개 찍은 다음에 등기부등본 뜯으면 실거래한 거, 신고돼 있는 거, 최근 거 나와 있죠. 그럼 거기 있는 금액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곱미터에다가 0.390이고 곱했어. 그럼 평 나오죠. 그럼 가격을 평으로 나눠. 평당 가격 나왔죠. 10개 찍었단 말이에요. 10개 평당 얼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10분의 1로 또 나눴어요. 그게 평균치 가격이야. 그 짓을 했는데 지금은 밸류맵이 나왔어요. 밸류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 안 뜯어도 돼. 여기 밸류맵 들어갈게요. 요 땅이야. 요 땅, 비 위에 땅이니까, 이게 몇 번이지? 여기 133. 133. 128-77. 128-77. 이 땅인가? 이 땅 같은데? 4일. 128-4일이죠. 두 개로 나눠졌나? 확대가 해보자. 500. 요 땅인데, 요 땅이었죠. 요 앞에 거 말고 요 땅. 108제곱미터고, 128-몇이었죠? 4일. 자, 이제 거래된 거 봐보자. 작년에 샀네, 이 자식이. 118 사실 샀잖아, 지금. 2017년 7월 달에 샀죠. 얼마에 샀어요, 지금? 2억 3천. 이게 3억에 나왔다고 그러는 게 맞아. 이걸 3억에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3억에 내놨다는데 저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온 거야. 그래서 2억 3천이면 얼마를 먹겠다는 얘기네? 7천. 얼마 전에 사놓고. 지금 1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지, 이제. 그러면 벌써 8, 9, 10, 11, 12, 1. 지금 6개월 만에 몇천 먹겠다는 얘기? 7천 먹고 세금 때도 얘네들은 세금 때도 한 4천 원 남겠다. 그럼 이제 직장 1년치 연봉 나오는 거잖아. 이 서울 사람이 샀을까요? 서울 사람이 안 샀을까? 등기부등본 뜯어봤더니 서울 주소로 돼 있더라고. 서울 사람이 산 거야. 결론은 2억 3천에 사서 단기간에 얼마에 팔겠다고? 3억에 팔겠다고. 평택에 미군게지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 뻔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3억 주고 사야 돼? 3억 주고 사면 안 돼요? 일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제 거래할 때 그분한테 일단은 서울 사람일 거니까 지금 단기간에 차익 넘기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6개월 만에 7천만 원 넘어간 거 아니냐.
동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잠깐 마이크 끄고 할까? 다운 계약서 쓰면 돼? 안 돼?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안 돼. 쓰면 안 돼.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왜 3억을 내놨냐면 중간에 이제 지금 현재 지목이 뭔지 보여줄게요.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지목이 대로 돼 있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농지 아니죠. 농지 같은 경우 세금 되게 많이 낸단 말이야. 지목이 되었다는 얘기, 옛날 건물이 있었는데 헐궜다는 얘기야. 헐거놓고 지금 나대주로 지금 형태로 민 건데, 그러니까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지. 건물이 있으면 철거비가 또 돈 천만 원 또 들어가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무조건 없는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래된 건물이 없는 땅이 좋아요. 네.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그거 나중에 철거 비용만 더 들어가요. 차라리 없는 게 나대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작업을 해놓은 거고, 이 사람은 현재 대로 돼 있으니까 7천만 원 정도 먹겠다 했으니까 세금 빼고 해서 4, 5천 원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이게 6개월 만에 7천 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분한테 가서 일단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서 그분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 못하겠네. 다운 계약 쓰지 마세요. 다운 계약 쓰지 마시고 2억 5천에 해달라고 하고, 2억 5천 쓰면 양도세 얼마 나올까? 돈 1천만 원도 안 나와요.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올 거 돈 1천만 원 내고 가격 더 다운치면 되지. 그리고 이분이 뭐 한다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상가 줘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동차 무슨 뭐라고 하지? 튜닝 같은 거 하는 거 뭐라고 하지? 튜닝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제차들이 많을 거라 튜닝하는 게 많을 거라고, 자기는 그게 낫겠다고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저거는 영구적으로 가져갈 거잖아. 그럼 다운 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해서 지금 거래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은 주변에 한번 봐볼게요. 빨간 색깔로 보여줄게. 자,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여기 상업적이야. 게이트를 상업적으로 빼야 돼요? 저기 녹지로 빼야 돼? 상업적으로 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안정리에 거기 뭐지? 로데오 거리라고 하나? 그 로데오 거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로데오 거리에 이런 것들 들어와 있어요. 아, 이 땅 너무 마음에 든다. 씨. 잠을 못 자, 이런 거 보면. 이거 오래된 집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나대지예요. 이런 것들 사가지고 이제 지면 분명히 이제 게이트로 나오면 술집 들어서고 1층에 뭐 들어서고 2층에 이제 그 근로자들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 나오면 괜찮다고. 근데 이 로데오가 어디 있지? 여긴가? 로데오가 안 나오지? 여긴가? 이거 아닌데? 여기로 들어갔나? 이거 내가 갔었거든, 여기. 여기네. 이쪽 쭉 옷가게랑 막 이런 거 들어서면 돼요. 이 라인으로.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상업적이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서 조금씩 높이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활성화 될 거고, 게이트 라인으로 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큰 도로니까. 여기 주변에 다 이런 집들이에요. 여기 새로 지은 것들 보면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해. 1층짜리. 이거 평수 되게 작아 보이죠? 렌트카면은 커야 한 15평 정도 됩니다. 아까 몇 평짜리 줄 수 있어요? 18평이면 일단 건물 줘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막에 빼가지고 여기다가 주차해놓고 그 안에다가 걸물 올려서 튜닝하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20평이면 나오는 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본이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한 건데, 이분은 그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미리 재작년에 와서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건 나오는 거 있으면 중개사무소에 몇 군데 얘기해놓고 괜찮으면 일단 집어넣어야 돼. 이 근처는. 보세요. 지금 현재 색깔이 안 나오죠. 다음 지도에서는 군부대라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 계획관리 붙어 있죠. 계획관리 붙어 있는 이쪽 라인으로 게이트 생겨요. 지금 현재는 요거 지적 경계선 넣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놨죠. 이렇게 보여요. 자세히 안 보이게끔 해놓고 가까이서 못 보게. 그럼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구글 맵 있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요 라인까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옛날에 다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땅이었어요. 여기서 보상금 받은 사람이 그때 2005년도에 제가 평택 강의할 때인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종이를 하나 들고 오는데 보상금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4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그때. 근데 그 어깨가 올라간 이유가 옆에는 뭐 50 몇 억을 받았다는데 자기는 40억밖에 안 나온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뭐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했더니 30년 전에 한 2억인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냥 농지였으니까. 그때 당시 2억도 꽤 큰 돈이었거든요. 거의 20억 돈이었어. 근데 40억 받았으면 꽤 많이 받은 거잖아요. 2배 이상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40억이 많이 나온 거냐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게 내일이었어. 내일이. 여기 내일 쪽에. 이 땅에 이제 40억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제 대신 대치 토지 또 샀을까? 대치 토지 살려고 그랬는데 평택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못 샀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안성시로 갔어요. 그래서 안성에 가면 외지채가 그렇게 많아요. 이때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안성 쪽으로, 안성이 땅이 싸니까. 거기서 대치 토지 취득하면서 그때 보상 받을 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부터 바꿔요? 마누라부터 바꿔요? 뭐부터 바꿔? 집 바꾸고 차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벤츠, BMW 제일 많은 데가 안성이에요. 나중에 안성 한 바퀴 도시면 외주차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 다 땅 보상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보상받을 때 그 동네에 제일 많이 몰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딜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그런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마을회관 앞에서 딱 서 있다가 명함 막 부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 바꿀 일이 있으면 제가 잘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여갖고 이제 하는데. 이 물건 나왔을 때, 이 오른쪽을 봐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예전에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동네가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들어오면서 상권 바꾼 거죠. 그럼 이런 지역들이 있냐? 여기 주변도 있고, 위에 주변도 있고, 아래 주변도 있어요. 근데 평택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보시면, 예. 여기는 이제 평택의 주 소사벌지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사벌지구 위로 쭉 올라가면 지지역 보이시죠? 지지역 바로 위에가 이 고덕지구예요. 예. 물개 모양으로 된 거. 여기가 지금 현재 삼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3조 원 투자하고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부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주도로 있죠, 주도로. 큰 도로 보이세요? 이 도로에 있는 땅들을 사놓으면 돼, 이제. 분명히 이 도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럼 이 도로, 옆 주변에 나중에 한 5, 6년 뒤에 가면 여기 분명히 하이마트 있어요. 하이마트 있다고. 삼성프라자 들어있다고. 그럼 내가 미리 전화면 임대 들어오면 되지. 내가 평생 팔아요. 입주할 때쯤에 다 팔고 나가. 평생 있진 않죠. AS 센터 정도 남아있어도 AS 센터 아닌 애들은 중간에 나가고 다른 업종에 들어와. 커피숍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들어오니까 여기 신도시 쪽에 땅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 토지 주간선도로 들어가는 지역 주변에 농지 일단 도로 물고 있는 땅이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개별 공시가 다 찍어보면 돼.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걸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자연취락지구라고 그랬죠. 예, 행위 제한의 문제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 일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건폐율이 올라가니까 아까 300평을 사야 될 사람이 예, 취락지구 100평만 사도 충분한 거죠. 쟤는 취락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야. 저기 만약에 취락지구가 없었잖아요. 그럼 쟤는 그냥 20평이 아니라 몇 평이야? 30평에 20%면 6평 줘요. 그럼 저건 쓰레기야. 쓰레기가 뒤에 땅이나 옆에 땅을 사야 돼, 같이. 근데 저는 저것만으로도 건축이 되고 도로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땅 소유자가 이제 오래된 집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매입하면 좀 더 큰 거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뒤에 있는 사람 땅을 매입하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게 문제입니다. 공무원과의 문제가 인허가가 다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무원 중에 눈이 이렇게 쪽 찢어지는 애들 있어요. 그 정말 괜찮은 공무원도 많은데 FM 공무원들이 있는데 분명히 허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사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무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준 역사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를. 그럼 거기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와야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 이겨야 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포기하면 안 되고 왜 허가가 안 나는지 무슨 법 뭐가 위반이 돼서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건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를 맞춰서 가져가겠다. 그 사람이 불허가 사유 명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거 맞춰갖고 오면 허가 해줄 거냐고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받은 다음에 내가 가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법의 조건에 명시가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거는 우리는 허가가 기속행위로 돼 있어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할 수 있거든. 이거는 법 위반이다 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돼. 그럼 걔는 일단 자천당할 거야, 딴 데로.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거든요. 제가 담당하던 업무를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네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대문구에서 그때 연립주택을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지었거든요. 분양 몇 개 하고 밑에서 월세 받고 고시원에서 이제 월세 받으면 노후 보장 되겠다 해서 2006년, 2007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8년인가 9년도에 재개발 구역 들어왔어요. 죽고 싶었어. 그거 질 때 어떻게 지었냐면 강의 중간에 2시에 가가지고 막 공사 현장 가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들어갔더니 이런 민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청 들어왔는데 그 건축가 직원하고 진짜 친해졌어. 형님 이렇게 하는데 민원 때문에 맨날 불러가니까. 근데 그 민원을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싫어해. 민원 넣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못 넣어요. 할 일 없으니까 야 거기 구청 시원하니까 일단 가서 할 일 없으면 또 이제 민원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시끄럽다는 거고 할 일 없으니까 먼지 날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만 잘했어도 그러지 않아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여기 공사하는데 먼지 혹시 날려서 기관지 안 좋으실지 모르니까 음료수라도 드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받으면 입을 닦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럼 이제 좋은 말 해줘요. 야, 저기 젊은 친구 하는데 좀 봐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인허가가 안 난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구청 가가지고 공무원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무원이 잘 몰라서 안 했던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공부 안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건 다 끝나는데 이 하나 해결했더니 행위제한 들어오고 행위제한 해결했더니 공무원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고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런 이유예요. 근데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알면 땅은 무조건 돼요. 돈 돼. 돈 되는데 처음부터 5억짜리 10억짜리 하면 안 되고 소액으로 아까 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땅 갖고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볼 건데 이 땅 보기 전에 제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지? 자, 일단 제가 아까 사이트 보여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잠깐 할 테니까 이 사이트 하나 볼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시세 확인하러 갈 때 어디로 갔었죠, 방금? 밸류맵 갔었잖아요. 밸류맵은 플랫폼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16개 그 국가가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소스를 가져다가 입혀놓은 건데 이불을 이쁘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얼마입니다라는 걸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지도상에 링크시켜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작업하는 노가다를 한 거지. 대신에 저거를 쓰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무료예요. 베타 버전이라. 근데 나중에 뭐 한 번 검색하는데 뭐 50원, 뭐 100원 이렇게 하겠지. 근데 등기부등본 뜨는 것보다 전 10,000원이어도 할 거야. 왜? 저게 더 편하거든. 그럼 걔네들은 그걸 우리가 익숙하게 쓰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 하는 게 업이니까 뭐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잖아.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해도 저 10만 원에도 쓸 겁니다. 쓸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걸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다른 게 또 나오겠지. 기다리면 또 공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짜 갈아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밸류맵이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한눈에라는 어플도 괜찮고 한데 일단 밸류맵 사이트 가서 시세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여기 지도상에서 아까 그 땅에다가 뭐 질 거냐 안 질 거냐를 확인하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지? 토지용계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지 보통?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룰리스트 들어가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주 목적은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자연녹지 지역에 카센터 될까요? 모르겠지. 그걸 확인할 때 들어간다고 여기다. 그럼 거기 가서
카센터 엔터 딱 치면 가능, 불가능이 나온다고요.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얼마를 질 수 있냐는 뭘 알아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을 조례를 링크 시켜놨어요. 얘는. 내가 조례를 안 찾아봐도 그 위에 누르면 조례가 링크되어 있어요. 그럼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그러면 내가 건축하려는 게 건축이 가능하고 건축하는 건물의 용도는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불편하니까 제가 하나로 모아놓은 거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할 게 뭐냐면 이 온비드 사이트 할 거거든요. 온비드 혹시 가입하신 분 있어요? 가입 안 하신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똑바로 안 들어요? 장난하는 거다. 온비드 가입 안 하신 분 됐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일단 온비드부터 가입하시고 온비드를 가입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물건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뭘 누를지 몰라요. 이거 눌렀다가 저거 눌렀다가 짜증나 해서 X 누르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제가 물건 하나 아까 봤던 거 있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이론 필요 없어. 이론이야 뭐 몇 번 하다가 보면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 보면 되는데 오늘 나온 물건 한번 보고 일주일 뒤에 물건 한번 보고 이게 6주 과정이면은 첫 주에 한번 보고 마지막 주에 경매 받으면 끝나는데 이게 하나, 둘, 세 번에, 네 번에 끝나야 되니까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인가 모레 끝나. 그럼 일단 온비드 들어가서 순서대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